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네, 이번 내용 이더리움 머지 업데이트 관련된 소식 한 중간 지점에 또 준비를 해 보았으니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같이 한번 이번에 시황 스케줄, 코인 이슈 스케줄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9월 미국 주식 주요 경제 지표 일정을 보게 되면요. 가장 중요한 내용을 보게 되면 연준 베이지북 발표 경제 동향 보고서가 7일날 나오게 됩니다. 12일 OECD 경기 선행 지수가 나오게 되고요. 13일 CPI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시점에 이제 대부분 아시아 쪽은 추석 시즌이기 때문에 이 점도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으로 16일 추석 시즌이 끝난 이후 미국의 선물 옵션 만기일 내마녀의 날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9월 15일 날 이더리움 머지 업데이트가 일단 또 있죠. 그 뒤에 그 다음 주에 또 9월에 FMC 일정이 또 있기도 합니다. 29일 날 2분기 GDP 확장치가 발표가 나온다고 하는데요. 또 어떤 영향이 있을지도 또 생각을 해 봐야 되겠죠. 그 다음으로 9월 30일 테슬라 AI 데이 파트 2가 있다고 하니까 이 점도 꼭 기억을 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크립토 관련된 내용을 보게 되면 9월 7일 전 산무부 장관과 암호화폐 이슈 등 토론회를 진행을 9월 7일 정도에 일단 잡혀져 있다라는 것도 알고 계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9월 15일부터 마운트 콕스 분할 보상의 일정이 일단 잡혀져 있는데 더 자세한 일정이 나오게 되면 추가적으로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초 내용만 나왔고 해당 보상의 세부 계획안이 아직 안 나와 있기 때문에 15일부터 이 마운트 콕스 사태의 영향성은 일단은 조금은 뒤로 넘겨서 보는 게 바람직할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으로 코인 스케줄을 보게 되면 아무래도 이더리움 머지 업데이트에 따른 영향성이 이번 주와 다음 주 사이 정도에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FMC 일정과 그 다음에 9월 마지막 주에 있는 또 선물 만기 시점과 선물 만기 시점에 또 GDP 발표가 같이 또 붙어져 있기 때문에 이 점 좀 참고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으로 아시아의 추석 시즌 이전 때 항상 비트코인 차트가 별로 좋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계속 지지부진한 형태로 가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또 러시아, 유럽 간의 에너지 부분에 따른 또 논란의 여지가 나오고 있는데요. 유럽 쪽에서는 9월 9일까지 에너지 관련된 토론회의가 계속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아무래도 상한제, 가격 상한제에 따른 부분에 합의가 나왔기 때문에 러시아가 적당한 또 대응책으로 공급 중단을 또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또 이 영향성으로 인해서 뭐 핀란드, 불가리아, 스웨덴, 독일, 이탈리아, 폴란드, 프랑스 이런 수순으로 영향을 좀 받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으로 어느 지역 채권 투자 손실이 매우 컸는지도 좀 봐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유럽 쪽에 있는 유로화의 가치가 너무 많이 떨어지기도 했었고 유럽의 불확실성이 워낙 많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채권에 따른 손실률 추이도 매우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또 저번에도 이야기를 해드리기도 했지만 대부분 큰 손들이 오히려 유럽의 쇼배팅의 가중치를 더 많이 두고 있기 때문에 그 영향성도 어느 정도 좀 생각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이렇게 이제 채권의 손실률이 좀 커지다 보니까 다시 한번 부각되는 내용들이 몇 가지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올해 나왔던 6월, 7월 달에 나왔던 기사 내용으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테더가 갖고 있는 게 1대1 비중이 아니죠. 그래서 테더 측의 스테이블코인 보고서가 최근에도 나와주고 있고 테더 쪽의 CTO 측에서도 계속 안정화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자꾸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채 보유 비중 13%로 늘렸다라고 밝혔고 스테이블코인 담보자산에 적절하지 않다라고
받은 기업 어음 보유 비중을 17%로 줄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기업 어음 보고서 작성 이후 4월 1일부터 현재까지 추가적으로 20%가 감소했다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너무 느리게 대응한 거 아니냐? 라고 저는 좀 질타를 남기고 싶고요. 그만큼 실력이 좀 부족하다라고 저는 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테더를 운영하는 운영사 입장에서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간다고 하면 적절하게 벌써 자산적인 관리 운영 체계를 좀 더 빠르게 돌렸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으로 하반기에 가면 갈수록 감사를 더욱더 받아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계속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이 오히려 크립토 시장에 좀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으로 USDC 준비금 100% 미국의 국고채 현금으로 구성을 하고 있다. 7월 16일 기준점으로 또 서클이 공식 블로그를 통해 또 공개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USDC 준비금 규모는 557억 달러이다. 유통량은 554억 달러로 준비금 3억 달러 정도 많은 수치를 갖고 있다. 단기 구채 421억 달러 그리고 나머지 136억 달러는 현금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다 라고 되어져 있죠. 그래서 뉴욕 멜론 은행, 커스터머 은행, 뉴욕 커뮤니티 은행, 실버게이트 은행 쪽에서 만약에 준비금 BIS 비율이 매우 낮아지고 있다라고 보게 되면 이거는 좀 해당이 은행에 있는 문제인 건지 아니면 해당이 USDC의 문제인 건지 이거를 좀 봐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은행의 문제이면 같이 터져 나갈 수 있고 자체적인 서클의 문제여도 크립토에 여전히 노출되어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보게 되면 또 현금을 갖고 있는데 이 현금이 순수한 달러이냐 그리고 어떻게 보면 또 웃긴 게 미국 단기 구채에 또 치중이 되어져 있다는 점도 글쎄 이거는 어떻게 또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여지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금리 인상이 아직까지 멈춘 게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생각보다 서클이나 그 다음에 테더사가 생각보다 운영 스킬은 여전히 조금은 둔한 거 아니냐라고 저는 좀 주관적으로 평가를 내리고 싶고요. 애틀랜타 연은 총재가 수요가 낮추면 경기 둔화 위험이 커진다. 침체 맞을 수도 있다. 연착륙은 역사상 한두 번밖에 없었고 매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충격은 어쩔 수 없다라는 걸 돌려서 이야기를 또 하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으로 이더리움 머지 내용 한번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이더리움은 5단계 로드맵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요. 일단 첫 스타트 머지가 진행이 되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POS로 넘어가는 시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단계별로 난이도를 전체적으로 재조정을 해서 채굴회사들에게 당장 채굴이 안 된다는 건 아니지만 난이도가 점차 높아지기 때문에 이더리움의 해시 레이트가 점차적으로 감소된다. 그것도 완만한 곡선으로 감소가 되는지를 좀 체크를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충격적으로 해시레이트가 점차적으로 너무 많이 떨어지게 되면 이거는 이더리움의 개발진이 약간의 오류가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채굴회사들이 너무 빨리 스위칭해서 넘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더리움의 여러 가지 좀 문제점과 그 다음에 적절한 대응이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생각보다 클 것이다 정도로 좀 정리를 해드리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2단계 서지와 그 다음에 버즈와 그 다음에 퍼즈와 스플러지 형태로 진행이 된다고 하는데 상당량 시간이 오래오래 걸리는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전에 이제 논란의 여지가 있었던 만약에 POW 코인이 나오고 POS 코인이 나오게 되면 여기에서 분명히 쪼개지는 형태로 나와주다 보니 뭐 오라클 문제나 그 다음에 뭐 어떻게 보면 나머지 NFT 문제나 그 다음에 뭐 디파이 문제가 뭐 생기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또 보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그쪽에서 가장 또 큰 손들은 이미 답변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은 거의 없어지고 있다 정도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는 차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되겠습니다. 네, 체인링크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과반수가 넘는데요. 우리는 POW 지원하지 않겠다. 테더도 이더리움 POS 전환 지원 공식 발표가 나와주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으로 또 USDC도 마찬가지로 공식 발표를 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픈시, 예술품 쪽에서 가장 규모가 큰 오픈시도 이더리움 합병 후 POS 체인만 지원하겠다라는 내용을 밝히기도 했었고요. 앞으로 이더리움 POW 체인이 얼마나 경제적 가치가 계속 유지가 될 것인지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요. 그만큼 위험 요소가 좀 많이 낮아졌지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패턴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머지라는 큰 소식이 없어지면 그만큼 여러 가지 이슈가 선반영이 됐기 때문에 또 가격의 조정이 일시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점은 꼭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EU위원회가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암호화 자산 ETF만큼 EU의 개인 투자자들이 인기가 많다라는 점은 우측의 유로화에 있는 가치가 이제는 1달러도 채 되지 않는 만큼 조정이 많이 나와 주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불확실성이 많이 커졌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개미 물량으로 간주될 수 있는 10비트 미만의 코인이 수년간 감소를 보여주었다는 건 아무래도 시장을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떠나가는 게 오히려 그분들은 또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정말 위험성이 너무너무 높은 굳이 알트코인을 선택하지 할 필요성도 없는데도 불구하고요. 꼭 알트코인만 꼬집어서 투자를 하다 보니 버티기가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겠죠. 그 다음으로 이더리움 2.0 머지 이후 이더리움 도미넌스의 분위기를 좀 봐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내용도 나와주기도 했었는데요. 과연 비트코인 고래들이 이더의 도미넌스를 추월하게 냅둘 것이냐, 도미넌스 추월한다면 시가총액도 따라잡지 못할 것이고 역사적인 순간도 발생하게 될 것 같다 라고 해서 비트 고래들을 그대로 내버려 둘 거냐가 아니죠. 오히려 그냥 플랫폼이 그만큼 괜찮고 그 다음에 스테이킹 비율도 웬만하게 좀 높아졌고 그 다음으로 뭐 디파이 시장이나 NFT 시장에서 이더리움에 있는 거래 빈도가 좀 어느 정도 묶여져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도미넌스가 생각보다 그냥 어느 정도 계속 유지를 할 것으로 저는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LG가 올해 말 크립토 월렛을 출시를 하겠다고 하는데 너무 늦어지고 있죠. 항상 이쪽은 윗분들 임원진이 생각보다 판단 능력이 좀 둔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삼성은 이미 삼성 갤럭시 쪽에 월렛이라고 해서 옛날 때부터 그렇게 추진을 했었는데요. 18년도 때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근데 LG가 왜 이렇게 너무너무 늦어지는지 너무 안타깝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니와 피파 월드컵 앞두고 알고랜드에서 NFT 플랫폼을 출시를 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피파가 또 시작을 하게 되면 NFT 붐이 또 일시적이더라도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현재 다우 지수에 있는 시장 추이를 보게 되면 여전히 조정폭을 크게 나와주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만큼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로 같은 영향을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이렇게 많은 급락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에 따른 가격의 거래량과 요동치는 부분은 상대적 대비 너무 조조하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청산 규모 추이도 생각보다 저렇게 많이 요동을 쳤음에도 불구하고 청산 규모도 상대적 대비 좀 덜하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으로 알 수 있는 점은 아무래도 이제 시장에 있어서 조만간에 추석 시즌에 또 가까워졌기 때문에 한동안 포지션 부분이 좀 애매하게 흘러갈 확률이 저는 매우 높아지고 있구나 정도로 좀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9월의 분위기는 아무래도 이더리움에 따라서 달라질 것으로 저는 좀 보고 있는데 이 이더리움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유심하게 좀 봐볼 필요성이 있겠고요. 개별 알트코인에 있는 소식은 그냥 일시적으로 급등이 나오는 거는 그 급등에 있는 맛만 보시길 좀 추천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